자, 오늘 궁금한 종목 Y, IS 김태성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첫 번째로는 먼저 LG 에너지솔루션 관련해서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가 상승이 지속될지 아니면 지금 뭐 우려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펀더멘탈 2차 전지는 가장 큰 우려가 아닐까 싶은데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자리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추세가 좋았다가 어제 하루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 고민, 아무래도 이제 불안감을 좀 나타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그들이 올라왔었던 부분, 그러니까 상승률 대비해서 어제의 조정은요. 굉장히 이제 가벼운 조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결국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전방 수요가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느냐? 전방 수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확인을 할 수 있느냐? 테슬라의 인도량. 인도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컨센에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중국에서의 인도량이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전방 수요에서는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는 속도를 조금은 더 내고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워낙 많이 생기는 LG 에너지솔루션과 LG 화학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를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1년 뒤에 볼 것이냐 아니면 2차 전지를 지금 매수해서 1년 뒤에 볼 것이냐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게 조금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쪽은 오히려 2차 전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금이 들어오고 나서 빠르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2차 전지가 저는 어떻게 봤었을 때는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말씀 주시면서 LG 화학까지 언급해 주셨던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솔루션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분이 지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LG 화학이 조금은 더 더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LG 에너지솔루션이 올라가는 만큼 LG 화학의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기업 모두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앞서 이제 우리가 브리핑을 통해서 벤처와의 합작 이야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벤처가 처음부터 LG 에너지솔루션과 손을 잡으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중국 업체에 이제 손을 잡으려 했다가 갑자기 우회를 해서 우리나라 LG 엔솔과 지금 손을 잡기로 한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전히 기술력은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러한 뉴스였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조금은 더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지만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시각이라는 것은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참 잘 나갔을 때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하지만 이제 지금의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어떤 이제 퍼포먼스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자리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괜찮다라는 관점이신 거고요. 안 그래도 최근에 기관이 밸류업주를 좀 팔고 2차 전지를 대거 쓸어 담는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금융주 덜어내고 2차 전지를 담고 있는 모습인데 더 간다라는 관점으로 모아봐도 되는 거겠죠. 일단 그동안 2차 전지에 가장 또 부족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는 실적이 부족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적이 당연히 좋지 않으니까 누가 이쪽을 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의 공백이 굉장히 길어졌었던 상황인데 최근 2차 전지주들 전체적으로 보면 수급이 굉장히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언제 또 빠르게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메이저 주체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수급이 모자른 상태에서도 2차 전지 쪽으로는 수급을 보내주고 있다는 시그널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2차 전지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다. 대신에 이제 종목을 좀 잘 압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배터리셀 3사에서는 역시나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이제 양극재, 음극재 2단에서는 결국 에코프로 BM이 좀 움직여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비단에서는 수주 잔고가 가장 많다라고 할 수 있는 PNT를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에 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우호적으로 말씀 주셨고 종목별로 좀 압축해서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현대차는 어떻게 봐야 돼요? 현대차 원체 모멘텀 많다 그러고 지금 인도법인 관련해서 기사도 많이 뜨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안 가는 건지. 일단 주가가 생각보다 좀 재미없죠. 근데 이제 이유를 찾아본다면 저는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현대차, 기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사실 최근에 보면 예전보다는 시장의 파이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
가장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가 폭스바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었던 잘 나갔던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공장들도 지금 다 라인이 멈춰 있는 상황인 만큼 계속해서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 글로벌 완성차들의 예상도가 지금 흐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현대차, 기아가 나홀로 독주를 좀 할 수 없는 그러한 구간이다 보니 가격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제 인도 법인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금 조달받는 것으로 이제 인지가 되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미 이것들이 좀 주가에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추가적인 강력한 상승세를 좀 기대하기보다는 네. 결국 이제 실적을 보시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자동차 부품사에 저는 관심을 갖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 이번에도 여전히 하이브리드 차량 정말 많이 팔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품사를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화신 말씀 주셨던 그렇죠. 것 같은데 오늘도 그러면은 그 화신 바라보실까요? 일단 화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한 2번 정도 이제 시세가 나긴 했는데 모두 종가의 음봉 캔들로 좀 마무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오늘 다른 자동차 부품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일단 제가 오늘 보고 있는 종목은 HL 만도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테마와 엮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잠시 후 11시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슈가 있습니다. 뭐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밀접한 지금 상관이 있는데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주들 중에 가장 안정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이 누구냐라고 하면 뭐 많은 기업들이 거론이 되겠지만 저는 HL만도가 가장 현실적으로 네. 우리가 실적이라든지 기술력을 좀 기대해 봐도 괜찮은 기업이 아닐까라고 좀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HL만도 전체 매출 비중의 25%가 중국에서 발생을 합니다. 지금 중국이 재정 정책에 대해서 다소 이제 실망감을 보이긴 했지만 다시 한번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 중국 시장에서 이제 소비 촉진이 진행이 되게 되면 저는 충분히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현재 구간에서 최근에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3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네.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해서 목표가 5만 5천 원을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후하게 주셨네요. 네. 어제 최근으로 봤을 때 1개월로 봤을 때 한 23%의 상승을 보여준 HL 만도 오늘의 네. 탑픽으로 받아봤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항공주 TA항공 경영권 분쟁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어제 급등. 제2의 고려아연이 탄생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고려아연과 사실 흐름은 비슷하지만 네. 안의 내용은 같다라고 좀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주가가 조금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아니더라도 LCC 전체적으로 혹은 항공주 전체적으로 지금 성수기에 진입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을 놓고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섹터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 괜찮나요? 그럼 TA항공 말고도요?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9월달 우리 많이 쉬었죠. 네. 10월달 우리도 많이 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쉬었는가? 중국도 많이 쉬었습니다. 일본도 많이 쉬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관광객 분들이 비행기를 좀 많이 타셨기에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높이 살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는 유가인데 제가 이제 유가의 어떤 변수로 지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제 네. 저녁만 하더라도. 근데 저희가 잠자고 나서 온 아침에 보니까 유가의 변수는 중동의 지정학 쪽보다 미국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지금 토네이도가 더 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네이도가 지금 엄청나게 크게 강타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대피령을 또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저기 지금 주유소에서 주유를 다 하고 가는 바람에 네. 지금 비축되어 있는 주유가 오일이 없을 정도로 지금 소비가 좀 크게 나온 상황이라 어제 이제 갑작스럽게 또 WTI 유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어떤 변수는 조금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업황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 지금 자체 괜찮지만 이제 변수는 유가다. 그러면 그렇죠. 본부장님 유가 관련주 네. 최근에 이제 중동 분쟁이 커지면서 급등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한국석유, 흥구석유 그리고 가스 관련주까지 확장해서도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일단 저는 조금은 더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는 이렇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간밤 또 뭐 그렇죠. 대대적 공세했다. 뭐 이러더라고요. 계속해서 지금 조금은
분위기는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두 차례 움직일 수 있는 기회는 저는 남아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벌써 시간이 다음 달이면 미 대선입니다. 또 이 미 대선을 앞두고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형 방산이라든지 앞서 이야기하셨던 흥구석유, 한국석유 이런 쪽 이제 해상 운임과 관련된 쪽은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일단은 저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보유를 하고 계셨다가 한두 차례 이제 시세가 나오게 되면 너무 큰 욕심을 보이지 마시고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해운주도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탑픽은 어딜까요? 항공주 안에서요. 결국에는 지금 어제 엄청나게 큰 거래량이 터진 TA 항공을 저는 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이제 언급드렸지만 일단 이 경영권이라고 하는 이슈를 제외하고서도 업황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런데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 구간에 들어와서 목표가보다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손절가 3,400원, 어제 이제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저는 손절을 하자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구간에서 시세 탄력이 나오게 되면 1차는 4,500원, 최종 목표가는 5,000원을 잡고 대응을 했을 시에는 좋은 결과 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최종이 5,000원이고요. 1차로는 4,500원, 5,000원, 손절가는 꼭 챙기면서 그렇죠. 대응해보자. 3,400원, 어제의 저점을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전략,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고 다음 주 준비해봐야 되잖아요. 네. 어떤 전략 가져가 볼까요? 오늘은 아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이거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로보택시? 테슬라에서 나올 로보택시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세론으로 작용이 될 거냐, 그러니까 실망감으로 작용이 될 거냐, 아니면 환호를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요. 로보택시 발표 이후에 수급 방향을 확인을 하고 저는 베팅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다려보자. 본부장님, 그럼 반도체 지금 자리 어떻게 보세요? 어제 삼성전자 결국 5만 원 선에서 그렇죠. 종가 만들어졌고 SK하이닉스는 장중에 5% 급등했잖아요. 하이닉스 그냥 20만 원 보면서 접근할까요? 일단 힘이 붙는 쪽은 하이닉스라서 단기적으로 좀 성과를 내시려면 HBM 쪽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는 저는 누가 뭐라 해도 매수할 만한 메리트는 지금 확실하게 생겼다. 가격적인 그렇죠. 부분이요? 하지만 최근에 급격하게 빠졌다 그래서 V자 반등을 논하기에는 삼성전자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너무 없기에 삼성전자는 우리에게 HBM3 이 12단 이야기와 파운드리에 대한 적자폭 개선의 방법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만 V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기에 삼성전자는 매수 가능하나 시간이 좀 늘어질 수 있음을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탄력 붙은 SK하이닉스가 그렇죠. 좀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계속해서 그 흐름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 매수 가능하나 좀 답답할 수는 있다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Y ISF 김태성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